자, 그러면 이제 데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고요. IBM이 고안을 했어요. 그리고 1977년에 FIPS, 연방 페더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스탠다드 규격으로 채택된 그 표준화된 대칭키 블록 암호화 기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대칭키고요. 데스는 블록 단위로 암호화한다 그래서 블락 사이퍼로 블락 암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블락 사이퍼는 블락 단위로 이제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스 경우에 64비트로 하나의 이제 플레인 텍스트가 예를 들면은 뭐 this is a book. 그러면 이게 이제 플레인 텍스트잖아요. 이게 1기가가 되건 뭐 100메가가 되건 이거를 64비트로 이제 전부 쪼갠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64비트를 이거를 이제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어떻게 해요? 인코드 해야 되죠? 인코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아시키로 인코딩을 한다든지 또는 뭐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다든지 또는 뭐 베이스 58 인코딩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 인코딩을 해서 이제 부호화를 이제 시킬 겁니다. 그죠? 이진수로 이제 부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쫙 그거를 이제 다시 64비트로 이렇게 이제 블락화하는 거죠. 그래서 64비트 단위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데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를 인크립션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블락이 오는 것도 동일하게 그냥 그 암호화 시키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오는 것도 그대로 또 암호화 시키고 이렇게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요 블락과 요 블락 간의 암호 간의 어떤 관계 정립을 해서 이걸 어떻게 더 좀 복잡하게 암호화를 할 건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건데 데스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요 64비트 하나를 어떻게 암호화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각각 요걸 64비트씩 각각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걸 이제 뒤에 나오는데 20이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코드북 그 오퍼레이션 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건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하여튼 요거에 관련해서 64비트를 어떻게 데스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하는지 우리 배우도록 할 거고요.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이게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현대 암호에서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증가되죠. 네,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ECC 이것도 이제 해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워가 높아가면서 1997년에는 이 데스를 해독하는데 96일 걸렸지만 컴퓨터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는 거죠. 자, 데스 알고리즘의 인크립션과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플레인 텍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인코딩을 해서 64비트로 쪼갠다고 그랬어요. 64비트로 이렇게 각각 블락을 쪼개는 겁니다. 64비트로. 그죠? 계속, 계속 이게 쪼개지겠죠. 뭐, 1기가가 되건 뭐, 수십 기가가 되건 그걸 암호화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64비트로 전부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블락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사이퍼 텍스트로 64비트 사이퍼 텍스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대칭키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평문에서 이 플레인 텍스트에서 사이퍼 텍스트로 암호화 시킬 때 데스는 키가 필요해요. 키.
대칭 키는 뭐죠? 암호화 시킬 때 키하고 복호화 시킬 때 이 키가 어떻게 해요?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그랬죠? 자, 이 데스 알고리즘 경우에는 56비트의 키 랭스를 갖고 있습니다. 규격상으로 원래 64비트인데 7비트마다 그 에러 검출을 위해서 에러 체크죠. 뭐 패러티 비트 체크를 하건 어쨌건 7비트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8번째 비트면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64비트지만 이 패리티 비트 에러 체크하는 비트를 제거하면 이게 7비트가 돼요. 그죠? 이 7비트를 이제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6비트를 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 랭스는 그런데 키 스페이스는 2에 56까지가 나오죠. 그렇죠? 키 스페이스가 2에 56이에요. 브루트 폴스 공격을 하려면 2에 56승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전부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무차별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데스 알고리즘은 블락 암호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블락 단위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긴 비트의 길이의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그 평문을 64비트로 나눠서 각각을 이제 데스 암호 알고리즘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영문 캐릭터를 이런 평문이 있을 때 이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호화시킨다고 그랬죠? 네, 아스키로 일단 부호화시킨 다음에 그러면 비트열이 나올 겁니다. 그죠? 비트열이 나올 거고 이 비트열을 어떻게 해요? 64비트 블록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을 데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키가 어떻게 56비트가 들어가고 데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사이퍼 텍스트 블록이 나옵니다. 64비트에 여기에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 한 개의 블록을 데스를 통해서 이 데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는 16라운드로 되어 있고 파이스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스텔 네트워크 구조는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기 substitution을 하고 permutation을 했었어요. 그죠? SPN은 그냥 각 블록을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뭐 하죠. 자, 데스 인크립션과 이제 디크립션이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평문 64비트를 그러니까 평문이 꼭 이제 64비트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평문이 이제 무지 길 텐데 이걸 64비트로 이제 쪼개서 요거를 어떻게 암호화시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단에 오는 것도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어서 서로 이 블락 간에 이제 관계 성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면 이제 암호문이 탄생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데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 56비트가 들어가서 암호문을 만들고 거꾸로 이 사이퍼 텍스트는 데스 복호화를 통해서 평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블락 사이퍼 경우, 암호화 경우에 이 클라우드 그 샤논 아론이 전 시간에 그 컴퓨전과 디퓨전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혼동과 확산 샤논이 혼동과 확산을 뒤섞어서 해야지 안전한 그 암호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전이 뭐냐? 평문과 암호문의 상관관계를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현할 때는 이제 substitution 박스가 되는 거고 substitution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전이 뭐냐? 평문 1비트의 변화가 암호문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헥사로 되어 있는 이러한 거를 암호화를 이제 시켰을 경우에 이제 이게 암호화된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0001을 암호화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암호화가 되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암호 알고리즘을 쓰면은 그죠?
그래서 이건 좋은 암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된다. 디퓨전은 평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트들의 정보와 여러 개의 암호문 비트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퍼뮤테이션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암호화시키는 거랑 한 비트, 요 한 비트, 예를 들면 이게 0001이 되잖아요. 841 코드로 하면 이제 0001이 될 텐데 이 요 원비트가 요거를 하나 바뀐,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한 결과하고 이게 결과 R이 나오고 요거를 암호한 결과 R1의 결과가 여러 비트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섞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눈사태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벨런치 이펙트라고 합니다. 어벨런치 이펙트. 해시에서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암호화를 했을 때 한 비트에만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암호화된 것도 한 비트만 바뀐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비트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컨퓨전과 디퓨전이고, 컨퓨전은 S박스에 이제 연결이 되고, 디퓨전은 퍼뮤테이션 박스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샤넌입니다. 그래서 이 샤논이라는 그 사람이 컴퓨전과 디퓨전을 혼합해서, 즉 각 블락마다 전치와 대체, 그러니까 퍼뮤테이션과 substitution 암호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 그 방법을 또 프로덕트 적 또는 혼합 사이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 사이퍼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파이스텔 네트워크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N 네트워크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 파이스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샤논이 얘기하는 컨퓨전과 디퓨전이 있고 이거를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게 프로덕트 사이퍼인데 이 컨퓨전에 해당하는 거는 substitution에 해당하고 디퓨전에 해당하는 거는 뭐에 해당해요? 퍼뮤테이션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대칭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스에서는 요거를 S박스라는 걸로 해서 구현을 해놨고 퍼뮤테이션은 이제 P박스라는 걸로 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스라는 알고리즘이 컨퓨전과 디퓨전을 그런 컨셉을 들여와서 substitution S박스하고 permutation 박스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적 프로덕트인 거죠. 프로덕트, 그러니까 적 사이퍼인 거죠. 프로덕트 사이퍼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파이스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스텔 구조로 되어 있다. 데스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SPN하고 파이스텔 구조하고 SPN 구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스텔 구조와 SPN 구조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요게 예를 들면은 64비트의 블락이면 반을 나눴죠. 여기 32비트, 32비트로 나눴어요. 근데 오른쪽에 SPN을 보면은 굉장히 소블록을 나눠놨어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니까 뭐 8비트? 예를 들면은 8비트씩 이 블락을 소블락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파이스텔 구조는 입력이 만약 n비트 64비트면 두 개 블락으로 나누면은 32비트 32비트로 이렇게 나눠지고 SPN은 입력을 여러 개의 소블락 예를 들면 8비트 64의 블락을 8비트로 이렇게 쪼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N 파이스텔 구조에 보면은 입력을 자블록으로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해서 분할을 했고 한 블락을 라운드 함수에 적용시키고 나서 출력값을 다른 블록에 적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SPN, S박스하고 P박스 요걸 바로 F 펑션, 파이스텔 함수라고 그래요. 요거를 파이스텔 함수라고 하는데 SP 요거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32비트를 F 함수를 넣어서 왼쪽에 있는 32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라운드에
요게 원 라운드라고 보면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동일하게 요 F,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F 함수를 통해서, exclusive or를 통해서, 자, 요렇게. 다음 라운드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라운드. 계속해서 이거를 뭐 16번 라운드를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컨퓨전과 디피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좋은 암호화가 되겠죠. 자, 근데 SPN 네트워크를 보면은 각 소블럭을 S박스에 입력해서 이제 대체를 시키는 거죠. substitution은 대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substitution 출력을 P박스, permutation 박스로 전치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SPN 구조입니다. 그냥 소블럭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소블럭을 substitution을 시키고, 그죠? 이거를 합쳐서 퍼뮤테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요게 원 라운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약간 틀리죠. 여기는 교차를 하는데 파이스텔 구조는. 그래서 여기 파이스텔 구조와 SPN 구조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요, 파이스텔 구조에서 암호화 강도는 이 블락 길이, 블락이 64비트로 하느냐, 또는 뭐 128비트로 하느냐, 또는 키 랭스는 뭐 56비트로 할 거냐, 네? 또는 뭐 128비트로 할 거냐, 여러 가지 256비트로 할 거냐, 또 라운드 수는 16라운드로 할 거냐, 8라운드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암호화 강도가 결정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복화 과정이 동일해서 라운드 함수와 관계없이 역변환이 가능해요. 그대로 복화도 이거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수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서브스티션과 퍼뮤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요. 비트 단위로 그냥 치환하거나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스클루시브어예요. 이스클루시브어가 우리 디지털 로직에서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구현이 되잖아요. A, B 이렇게. 그죠? C. 하드웨어적으로 충분히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구현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피드가 빠르죠. 네.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가 바로 데스하고 시드. 이 시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대칭기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요거는 IBM에서 개발한 거라고 그랬죠. SPN은 암호화 복화 함수가 달라요. 그래서 복화를 위해서는 라운드 함수가 역변환이 돼야 됩니다. 하드웨어 구조도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구현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상대적으로. 뭐하고 파이스텔 구조보다. 그리고 종류는 바로 데스 이후에 나온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가 SPN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리아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겁니다. 아리아는. 네, 여기 S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어렴풋이 개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락 사이퍼의 유형을 보시면은 데스는 블락 랭스가 64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비트입니다. 64비트로 나누고 키 랭스는 56비트로 하고요. 유형은 파이스텔하고 SPN 구조 둘 아니면 이제 혼합,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3데스하고 트리플 데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S는 SPN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면 더 좋죠. 그래서 시드, 요거는 이제 키사에서 개발한 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시드는 파이스텔 구조로 되어 있고 블락 랭스가 데스보다는 2배 더 길어요. 128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는 요거는 보안기술연구소예요. 보안기술연구소. 그러니까 내셔널 뭡니까 시큐리티 리서치 인스티튜트 뭐 이렇게 되겠네요. 128 블락 랭스 128이고 이거는 SPN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를 참조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시드를 만든 거고 AS를 보고 아리아라는 SPN 구조의 우리나라 SPN 구조로서 우리나라의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는 AS가 참조 모델이 되겠고 시드는 데스가 이제 참조 모델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데스 구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스텔 네트워크이고 여러 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ubstitution과 뭐야? permutation. 요게 이제 혼합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프로덕트 사이퍼잖아요. 이것이 16번에 걸쳐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스텔 네트워크의 원 라운드인데요. 자, 여기 64비트가 이제 들어옵니다. 블락이, 한 블락이 여러 개 그 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4비트로 이렇게 쪼개놨고, 요것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left, right, 반으로 쪼갠다고 그랬죠. 파이스텔 네트워크는. 오른쪽과 왼쪽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바로, 오른쪽 경우에는 바로 이 파이스텔 펑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substitution과 permutation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키가 들어가는데, 이 키가 48비트 서브 키가 들어갑니다. 키가 56비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키가 56비트인데, 키가 56비트로 들어오는데, 이 키를 다시 48비트로 이제 나누어서 서브 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라운드에서도 이 서브 키가 들어오겠죠. 48. 여기 있네요. 48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서브 키는 같은 서브 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서브 키가 만들어져서 48비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메인 키 56비트는 하나가 들어오지만 이것이 라운드마다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 컴프레이션, 뭐 substitution 또는 permutation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걸 permutation을 거쳐서 서로 다른 키를 서브 키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브 키 48비트가 들어오죠. 이 48비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익스클루시브 OR, 레프트 32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요것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왼쪽 블락으로 32비트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원 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라운드 2가 이제 들어가서 이게 몇 번? 16라운드가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가 이제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가 이제 결과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자세하게 요 한 단계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 거 볼까요? 이게 이제 전체 틀인데, 아까 제가 56비트 사이퍼 키가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여기 라운드 키 제너레이션이 있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라운드 키 제너레이션을 통과하면은 서브 키 48비트가 서로 다른 48비트가 이렇게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4비트 플레인 텍스트가 이제 들어오면은 처음에 퍼미테이션을 한번 거치고 파이스텔 네트워크 구조로 된 라운드 1, 라운드 2 16번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퍼미테이션을 거쳐서 64비트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블록화되어 있죠. 키 스케줄링이 보면은 56비트에서 반씩 쪼개갖고 28비트 나눠지고 요 28비트는 레프트 시프트를 해요. 예, 28비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로 온다든지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온다든지 해서 시프트를 시킵니다. 시프트를 시키고 나서 컴프레션 퍼미테이션 인풋으로 들어가요. 56비트가. 이 컴프레션 퍼미테이션을 하면은 그냥 단순히 치환하는 거잖아요. 비트를. 치환을 해갖고 48비트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요게 바로 서브 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6비트가 요 시프트 시킨 게 그대로 넘어와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요게 또 다시 반씩 나눈 다음에 시프트 되겠죠, 여기.
시프트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걸 또 어떻게 돼요?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을 거치면 여기서 또 48비트가 나오죠. 여기서 만들어진 48비트하고 여기 만들어진 48비트가 이 시프트 거치고 퍼뮤테이션,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을 거치면서 서브 키가 서로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뒤에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48비트가 들어오면 이 블락당 64비트인데 32비트, 레프트 32비트 나누어지는데 오른쪽 32비트는 퍼뮤테이션, 익스펜션 퍼뮤테이션을 해요. 치환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48비트로 늘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브키 48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야 되니까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32비트를 48비트로 늘려요. 치환을 하는데 늘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48비트가 S박스로 들어와서 대체가 되는 거죠. 예. 다른 걸로 뭔가 치환표, 우리 그 다중문자 치환 암호화할 때 배웠는데, 치환표라는 S박스 서브스티션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요? 32비트로 다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2비트를 다시 전치 치환하는 거죠. 치환. 예. 이게 치환 전치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냥 퍼뮤테이션은 그냥 제가 이 한글로 하면은 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좀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퍼뮤테이션은 그러니까 뭡니까? 자리 바꿈하는 거죠. 자리 바꿈. 예, 그렇게 자리 바꿈만 하는 거고, substitution은 이게 대체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환, 전치, 뭐 이게 좀 제가 좀 헷갈려요. 양해 바라시고요. 어쨌거나 그 permutation하고 substitution의 그 어떤 숨은 뜻이 들어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니까, 여하튼 p박스 permutation 자리 바꿈을 통해서 여기 32비트로 익스클루시브화를 왼쪽에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핑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암호화하는 거하고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이 같아요. 이게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박스를 바로 이제 파이스텔 펑션이라고 해서 F가 되고, 요 K1이 서브키 라운드 1의 그 서브키가 되겠고, 이게 라운드 1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 시프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 56비트 키가 들어와서 28비트씩 나누어지고 이거 시프트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프트 시키는 게 어떻게 시프트가 되는 건지 한번 보면은, 자, 이게 라운드 1, 2에서 16번 라운드잖아요. 이 라운드 1의 요 첫 번째는 일일은 의미가 뭐냐면 1번 라운드는 한 번 이동한다는 거예요. 한 번. 레프트 시프트를 한 번 이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건 이렇게 하나씩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킨다. 여기 있는 건 어디로 와요? 이렇게 일로 오겠죠? 여기로. 네. 그렇게 시프트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두 번 라운드는 한 번 이용한다. 3의 2는 3번 라운드는 두 번 이용한다. 두 번 이동한다. 시프트 2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서브 키가 이제 나왔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 스케줄링에서 이거를 컴프레션 퍼뮤테이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56비트가 이제 어떻게 돼요? 28비트씩 쪼개갖고 시프팅을 시켰잖아요. 시프팅 시킨 거를 그 다음에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축소시키는 거죠. 뭐 결국은 이게 48비트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을 통과시키면 48비트에 해당하는 서브 키가 이제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14번째 게 첫 번째 비트로 온다라는 의미예요.
14비트는 아웃풋 1로, 여기 뭐 14비트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다는 얘기예요. 17번째 비트는 두 번째 비트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17번째, 여기 32번째 비트는 여기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9번, 18번 요 비트는 매핑되는 게 없이 그냥 디스어피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에 해당하는 비트는 매핑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컴프레션 되는 거죠. 56비트가 48비트로 이제 컴프레션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니셜 퍼뮤테이션하고 파이널 퍼뮤테이션이 뭔지,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 다시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 48비트에 해당하는 이걸 좀 지우고 할까요? 슬라이드 모드 삭제하고 펜. 여기 보시면은 여기 48비트 컴프레션 퍼뮤테이션을 통과해서 48비트에 해당하는 서브키 온 건 알았죠? 그래서 이제 1번도 우리가 알았고 2번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세 번째 이니셜 퍼뮤테이션, 이걸 알아야 되죠. 64비트가 이니셜 퍼뮤테이션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니셜 퍼뮤테이션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바로, 퍼뮤테이션은 뭐예요? 이게 자리 바꿈이잖아요. 자리 바꿈. 자리 바꿈이니까 50번째 비트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다는 의미예요. 58번째 비트는 두 번째로 가고, 예? 42번째 비트는 세 번째 비트로 오고, 그렇게 이제 퍼뮤테이션을 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라운드 1하고 이제 라운드 16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그 퍼뮤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파이널 퍼뮤테이션은 여기죠. 요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40번째가 첫 번째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50번째. 아까 50번째가 첫 번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첫 번째가 50번째로 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기호를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퍼뮤테이션은 자리 바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전 시간에 우리 배웠다시피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안 할 텐데, 하여튼 퍼뮤테이션은 이제 비트를 자리 바꿈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익스펜션 퍼미팅 32비트를 이제 48비트로 이제 확장시키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자리 바꿈이잖아요. 퍼미테이션이 결국은 자리 바꿈이긴 한데, 의미가 더 확장을 시켜요. 그죠? 거의 16비트를 더 확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면은 네 번째니까 앞 그림 다시 보죠. 여기 보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32비트 입력을 48비트의 아웃풋이 나와야지 이 서브키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8비트로 확장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입력받은 32비트를 4비트씩 8씩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4비트씩 8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앞뒤로 더 붙이는 거예요. 앞뒤로 더 붙이는데, 여기 앞은 맨 뒤에 있는 32비트가 이제 오는 거고, 32비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32비트로부터 오는 거고, 여기 끝에 있는 비트는 그 다음 비트의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비트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비트가 6비트로 되는데, 이 두 비트, 요게 첫 번째는 4비트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들어오고, 그죠? 요 세 번째, 첫 번째 게 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6비트씩으로 되니까 68, 48비트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표로 한 게 이렇게 돼요. 32비트가 첫 번째로 오고, 첫 번째 게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게 세 번째로 온 거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8비트로 익스펜션 퍼미테이션이 되는 거죠. 자리 바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S박스 48비트
48비트를 서브스티튜션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이제 32비트가 익스펜션 퍼미테이션을 통해서 48비트가 됐었죠. 이 48비트가 바로 뭐예요? 서브 키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키가 서브 키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됩니다. 키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8개로 쪼개요. 6비트, 그럼 68, 48이 되죠? 6개씩 쪼갠 다음에 이거를 다시 4비트로 서브스티튜션이 되게 합니다. 32비트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브스티튜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함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취함표. 이거는 대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리 바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4비트에서 0101이 요거하고 요 바깥에 있는 요거는 6비트 중에서 요게 6비트잖아요. 6비트에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요거는 컬럼을 의미하고 B1과 요 B6 요걸 합친 거는 ro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을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S1 요 S1 값이 요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101, 011이라고 했을 경우에 행이 어떻게 돼요? 행이 3 그러니까 행이 그렇죠. 이게 행이 되니까 행이 5가 되는 거죠. 예, 5가 돼요. 그 다음에 열은 3이 되는 거죠. 그죠? 3이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로가 3이 되고 컬럼이 5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컬럼이 되니까 여기가 행이고 그래서 여기는 일일이 행이 되니까 여기가 로가 3이 여기가 되는 거고 0101은 이제 열 컬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요거는 3이 되고 그래서 요 9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9로 이제 변환이 된 겁니다. 데시멀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S1을 통했을 경우에 맨 끝에 있는 걸 합쳐서 그거를 함으로 보고 가운데 있는 네 비트를 가지고 열로 해서 요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암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치안표 할 때 유사한 표를 봤었어요. 바로 이 치안표를 이용을 해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P박스 퍼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16비트는 아까 이제 서브스티튜션을 했잖아요. 서브스티튜션이 퍼뮤테이션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꿈하는 거죠. 16번째 비트는 첫 번째 비트로 가는 거고, 그죠? 7번째 비트가 두 번째 비트로 온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자리 바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연이어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